19세기 유럽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자포니즘. 그 역사의 한가운데 홀로 동분서진한 일본인 하야시 타다마사. 새로운 회화를 창조한 인상파 화가들과 친교를 맺고 일본의 새로운 인상주의를 소개하려던 그가 어쩌다가 매국노가 되었을까. 백만석 마에다번 에츄 타카오카의 나낙 의사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년기 이름은 나가사키 시게지였습니다. 조슈 사츠마번의 유신지사들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기운을 느끼고 온 토미야마번의 번사 하야시 타츠우가 시게지를 양자로 들이고 이름을 하야시 타다마사로 개명하였습니다. 프랑스학과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 하야시 타다마사는 도쿄로 상경하였고 당시 유일의 국립대학이자 후에 도쿄대학이 되는 대학교에서 6년간 공부하였습니다. 1878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참가하는 회사의 통역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1878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일본의 공예품은 이미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미 1872년 미술평론가 필립 뷰르트에 의해 일본 예술품에 대한 서양인들의 높은 관심을 자포니즘이라고 부르고 있을 만큼 일본의 공예품과 문화는 단지 유행이 아니라 사회현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국박람회의 의의도 이해하지 못했던 일본 정부는 자국 문화예술을 설명하는 어떠한 프랑스어 설명도 실력있는 통역사도 파견하지 않았을 만큼 무관심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기업의 직원으로서 박람회장에 참가한 하야시는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일본의 문화를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야시는 이 당시에 일본 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무지함에 실망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관심을 갖고 우키요에에 크게 영향을 받아 새로운 예술을 창조해가던 인상파들과 그 예술가들을 지원하던 혁신적인 문화계 인사들과의 교훈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야시가 일본이라는 것 자체가 이들의 열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야시는 만국박람회가 끝나고도 귀국하지 않고 예술과 일본 공예에 대한 공부를 이어갔으며 프랑스에 오는 황족과 정부 고관의 통역가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예술 잡지에 일본 작품에 대한 평론을 기고하는가 하면 그의 평론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글도 기재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1883년 그는 파리의 미술상점을 개업하게 됩니다. 그는 영국, 프랑스, 아메리카를 순회하며 일본의 문화와 예술품을 판매하였고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갑니다. 그는 일본에서는 묻혀있던 우키요의 작품들을 발굴해내 프랑스로 가져옵니다. 키타가와 우타마로, 토리이 기요나가의 작품이 대히트를 치고 일본 미술품에 대한 하야시의 신뢰도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져 우키요에에 하야시 타다마사의 날인이 찍혀있으면 값어치가 올라가는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가 발굴해낸 작품들은 예술성을 높게 인정받아 지금도 그의 날인이 있는 작품은 가치를 보증받는다고 합니다. 1890년대부터 하야시는 인상파 작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상주의 미술이 새로운 시대의 예술이라고 믿었으며 일본의 화가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 콜렉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직 유럽에서도 주류에 들지 못했던 인상파 화가들을 경제적으로도 지원하였으며 우키요에의 대금으로 그들의 작품을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긴 시간 파리에서 생활했던 하야시와 교류했던 인상파 화가들의 편지 내용을 훑어봅시다. 하야시님, 아름다운 책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며 동시에 놀랐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표합니다. 여기서 목소리 높여 말해두고자 하는 바는 모든 자포니잔들은 하야시의 자료 덕분에 전면적으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대 진취적인 예술가들에게 하야시는 신뢰받는 일본 예술 평론가이자 인상주의의 동료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는 그에게 커다란 재앙이 되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지역의 강국으로서 입지를 과시하기 위해 만국박람회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이언지 김모치, 이토 히로부미 등 정부 고관의 추천으로
하야시 타다마사는 박람회 사무관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프랑스에서 그의 도움을 받았던 황족과 고관들은 그의 실력을 알고 있었기에 원래대로라면 정부 고위 관료가 맡아야 할 직책을 그에게 맡긴 것이었죠. 그러나 이 결정이 하야시에겐 최악의 사건의 시발점이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된 하야시는 고작 장사꾼이 중요한 지위에 취임했다. 며 험담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돈으로 고관들을 매수했다. 는 악성 루머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야시는 박람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국가의 위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까지의 사무관장들과는 다르게 직접 박람회장을 뛰어다니며 진두지휘를 하게 됩니다. 특히 그가 신경 썼던 것은 일본인 상인들의 박람회 마지막 날 남은 물건을 일명 땡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재고 처리를 위한 할인 판매는 박람회 개최국의 상인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였기에 각국에선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상인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죠. 하야시는 자신이 책임자에 취임한 1900년 박람회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이 행위는 현대인의 입장에서 봐도 타당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상인들과의 마찰은 하야시에게 또 하나의 적을 만든 꼴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언론은 그를 자국민의 이익을 지키지 않은 매국노 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위적 예술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던 당시 일본인들은 에도 시대의 춘화를 부끄러운 것, 없던 것으로 취급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야시 때문에 일본이 음란한 국가로 보이게 되었다며 그를 국가망신이라고 폄하합니다. 거기에 더해 자국의 문화재를 반출하여 부를 축적한 국적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고, 이는 최근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하야시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1905년 파리에서 운영하던 예술 상점을 폐업하고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일본의 화가들을 위한 인상파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수집해온 인상파 콜렉션도 함께 들여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어 1년도 지나지 않아 1906년 4월 10일 52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는 유언으로 인상파 미술관의 완성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의 바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오명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근대적 예술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의 수집품들은 일본인들에게 이해되어지지 못한 채 1913년 미국에서 경매로 모두 팔려버리고 그의 꿈과 함께 산산이 흩어져 버립니다. 일찍이 문화, 예술 등의 소프트 파워를 이해하고 일본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창조해낸 하야시 타다마사.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와 자료들이 발표되며 매국노나 국적에 대한 오명은 벗겨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그런 오명이 없었더라면 그의 예술에 대한 선진적인 감각은 단순한 상인을 넘어 일본 예술계의 메디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봅니다. 이상 지금까지 넓고 얕은 일본 이야기 B급무사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